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 마을. 섬이지만 섬이 아닌 오이도를 품고 있는 시흥엔 서해를 미천 삼아 뿌리내린 다양한 향토 음식이 있다. 싱싱한 맛으로 먹는 조개구이와 구울밥은 기본. 귀해진 만큼 그 맛이 돋보이는 통골뱅이 숙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연꽃 재배지에 자부심이 담긴 연잎밥 정식까지. 바다와 진흙 갯벌 속에서 찾아낸 시흥의 전통 밥상을 함께 만나본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자리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속 작은 바닷가 마을 오이도의 고장이다. 까마귀의 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오이도는 간척 사업으로 인해 육지와 연결되면서 섬 아닌 섬으로 불리지만 여전히 탁 트인 바다를 앞세워 수도권을 대표하는 이색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서해가 내어주는 다양한 수산물을 시작으로 갖가지 향토 음식을 가진 맛의 명소이기도 하다. 오이도에 들어서자마자 빼곡한 간판들이 먼저 반겨주는데 가장 많은 것은 조개구이. 겨울철에 놓칠 수 없는 음식이자 오이도를 대표하는 맛이다. 이곳에 자리한 식당들은 대부분 오이도가 관광지가 된 후 장사를 위해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꾸려가고 있다는데 그중에서도 싱싱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법도 간단한 조개구이집이 성황 중이다. 일단 제일 서울에서 가깝게 있고 또 전국에서 조개구이 시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오이도가 아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조개구이가 오이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것은 1992년 무렵. 지방 쪽으로 포장마차가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데 변변한 주방을 갖출 수 없던 포장마차에서 개발한 메뉴가 바로 조개구이다. 별다른 손질도 양념도 필요 없이 화덕에 번개탄만 있으면 손쉽게 손님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조개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이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효자 음식이 되었다. 여기 전국에서 지금 조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조개구이 종류는 한 15가지가 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조개구이는 하나라도 죽으면 이게 다 폐사가 되기 때문에 칼국수도 그렇고 조개구이도 그렇고 죽은 거는 저희가 오이도 전체가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이도를. 키조개와 모시부터 가리비까지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조개들. 매일 갓 들여온 조개만 쓰기 때문에 신선도는 따질 필요도 없다는데 바다 음식이 그립지만 멀리까지 갈 수 없는 서울 근교 사람들에게 오이도는 사계절 든든한 보물 창고다. 사시사철 어쨌든 이거는 뭐 다 사는 걸로만 먹는 거니까 다 사시사철 드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영양분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조개는 맛과 영양이 풍부해 밑반찬으로 먹어도 손색이 없지만 가장 맛있고 손쉽게 즐기는 방법은 역시 구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하고 크기도 남다른 오이도 조개. 그날 바로 들여온 것이라도 쉽게 상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이왕이면 껍데기가 딱딱하고 입을 꽉 닫은 것을 골라 먹는 것이 좋다.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바다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조개구이. 단 구울 때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큰 조개는 이게 조개가 센 불에다가 놔야지 입이 벌어져요 빨리. 그래서 센 불에다 놓고 작은 조개는 또 센 불에다 넣으면 이게 금방 식거든요. 조개가 굉장히 질겨져요. 그러니까 작은 조개는 좀 가생에다 놔야지 익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큰 조개는 좀 또 너무 많이 익히면 굉장히 질겨지거든요. 적당하게 익혀서 드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리비 같은 거는 금방 익어요. 그래서 조개라는 거는 가리비 같은 건 생으로도 먹거든요. 굴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방 드시면 돼요. 크기가 큰 조개일수록 가운데로 몰아주고 올망졸망 작은 조개들은 불판 가장자리에 놓고 굽는 것이 맛있는 조개구이를 먹는 지름길. 그대로 조갯살이 익어 입을 벌릴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조개 특유의 달큰함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실팍하고 부드러운 조개의 속살. 특별히 간을 하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은 맛이 담백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무언가 허전하다 싶을 땐 초장으로 맛을 낸 양념장에 넣고 졸여 먹으면 그만. 매콤달콤 쫄깃한 별미가 된다. 이 지역은 특구 지역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 지역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지방에서도 막 찾아주시고 멀리서도 오실 때 보면 저희가 진짜 보람을 너무 많이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이도에 온 이상 조개와 함께 빼먹지 않고 맛봐야 할 음식이 또 하나 있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뿌리 음식으로 자리 잡아온 굴밥. 한겨울 영양 보충하는 데 효자 노릇을 해온 음식이다. 이게 제철 음식이기 때문에 굴밥은 일단 제철 음식이고 겨울에 건강에 너무 좋다는 그래서 저희가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다가 굴밥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서해굴은 잘고 단단하며 향이 강한 것이 특징. 회보다 굴밥으로 먹는 것이 더욱 맛이 좋다는데 한 그릇에 담기는 간단한 음식 같지만 들어가는 재료가 많은 만큼 요리법은 간단하지 않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좀 일단 주 메인이 굴이니까 굴을 좀 저희는 좀 많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30분 정도 불린 쌀을 돌솥에 넣고 생굴을 올린 다음 단호박은 먹기 좋게 썰어서 올리고 콩과 팥, 대추 등을 고명으로 올려 맛을 더한다. 그 다음 센 불에 올려 그대로 익히면 되는데 들어가는 재료들이 골고루 익기까지 18분 정도 끓여줘야 한다. 시간은 18분입니다. 그럼 밥이 맛있게 돼요? 네, 아주 맛있게 돼요. 서해의 향긋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굴밥. 돌솥의 온기로 더욱 맛있게 만들어진 굴밥에 채소를 곁들여 쓱쓱 비벼 먹는 맛이 일품이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을 듬뿍 넣고 밥을 비벼 먹는 셈이니 한 숟가락만 먹어도 든든해지는 느낌. 이보다 더 꽉 찬 영양밥이 있을까 싶다. 정말 정성껏 저희가 진짜 매일매일 진짜 찬도 준비하고 정성껏 열심히 손님들한테 보답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오이도. 한때 서해에서 흔히 잡히던 골뱅이도 이 지역 별미로 손꼽혔다는데 간척 사업과 함께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골뱅이 채취는 어려워졌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즐겨 먹고 있다. 일반 골뱅이하고 통골뱅이하고 차이점은 아무래도 신선함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외국에서 건너오고 기간이 오래돼 있는 그런 골뱅이보다 확실히 이게
기간이 잡은 상태에서 손님들한테 내기까지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선도가 상당히 유지가 좋고 또 그 원래 골뱅이가 갖고 있는 그 맛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에서 잡히는 둥글둥글한 원추형 모양의 고등을 뜻하는 골뱅이. 어획량은 줄었지만 양식이 힘든 특성상 동해바다 깊은 곳에서 통발로 잡아올린 통골뱅이를 공수해 요리에 쓰고 있다. 여기 여러 차례 시키면서 그 뻘이라든가 진흙 같은 거를 갖다가 모래 같은 것도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이제 또 깨져 있는 거 상태를 봐가지고 좀 많이 파손돼 있거나 껍질이 깨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씻어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히스틴 점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또 원래는 그게 이제 피부 노화의 방지도 되고 많이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내포돼 있으면 골뱅이 자체가 너무 끈적끈적거려서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씻으면서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리보다 재료 손질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골뱅이. 껍데기 속 불순물과 골뱅이 특유의 미끌미끌한 점액을 없애기 위해 여러 번 씻어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다. 이 물 온도 조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따뜻한 물이거나 아예 너무 차가운 물, 조금 따뜻한 물 하면 이제 골뱅이가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 씻는 과정에서 벌써 익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의 물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로 하면은 또 여기 안에 골뱅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들이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좀 따뜻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 온도에서 항상 씻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에야 비로소 요리에 쓰이는 골뱅이. 급냉동시킨 상태로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뜨거운 물에 넣고 단번에 삶아내야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익혀가지고 손님들한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골뱅이 이게 이제 급냉을 했다가 저희가 해동시켰다가 이제 삶는 이 과정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골뱅이 맛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그러니까 시간도 재보고 그다음에 온도도 한번 맞춰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끓여가지고 그 시간에 최대한 빨리 익혀서 손님들한테 나가야지 그 맛이 상당히 제일 감질도 좋고 맛도 맛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금으로 해감한 골뱅이를 거품이 올라오도록 3, 4분 정도 데치면 끝. 물은 그대로 버리고 골뱅이만 건져내면 통골뱅이 숙회가 완성된다. 골뱅이랑 이제 비슷한 유과 중에 이제 달팽이는 또 화장품으로도 쓰잖아요. 달팽이 점액 같은 걸로 해서. 그래서 골뱅이가 남자라든가 여자들 몸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유가 높은 것은 물론 피부와 노화 방지, 시력 회복에도 좋은 골뱅이. 스태미너와 강장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살만 쏙 발라내서 먹으면 비린맛 없이 쫀득이면서도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초고추장을 곁들이면 입에 착 감기는 맛이 일품. 일단 한 번 맛을 보면 한 냄비 뚝딱 해치우는 건 시간 문제다. 오이도와 함께 시흥을 대표하는 자랑거리가 있다. 바로 하중동에 자리하고 있는 광곡지. 조선 세종대왕 때 조성된 연못이다. 조선 전기의 농학자로 알려진 강희맹 선생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연꽃씨를 채취해 들어와 광곡지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연 재배의 시초가 되었다는데
덕분에 시흥에선 일찍부터 연을 재료로 쓰는 음식이 발달했다. 시흥시에서 인정한 제1호 연 전문 음식점. 10여 가지의 연 요리를 코스로 선보이는 곳이다. 우리 시흥시가 이 연근이 특산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우리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흥시 주민들한테 좋은 먹거리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 갖고 시흥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요. 그래서 연요리 테마 거리로 이제 확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집집마다 다 연을 이용해서 음식을 하게끔 협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시흥 물왕리 일대가 연 음식 테마거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연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주인장. 전남 무안, 충남 부여 등을 돌아다니며 연 음식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재료인 연이다. 이 연근이라는 게 사실 아주 특별한 맛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의 특성이 없잖아. 대개 보면 조림이라든지 그냥 이 정도로 옛날부터 먹던 요리는. 근데 정말 좋은 게 연근이에요. 이 우리 건강엔 정말 9가지의 그 혈을 다 통해서 해준다. 그래서 이 연근은 흐르는 피를 멈추게도 해줄 수 있고, 이 뭉쳐있는 피를 맑게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연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꽃이 피는 5월 무렵과 연꽃이 지고 난 9월에 수확해둔 연근은 1년 내내 일용할 양식이자 귀중한 약재로 쓰이는데, 특히 연근을 잘랐을 때 가는 실 같은 것이 엉겨서 끈끈한 성질을 띠는 것이 바로 뮤신.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해 우리 몸이 활력을 갖게 해준다. 연밥을 찹쌀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불려요. 불려서 찜통에다가 시루에다 찌는 거야. 가진 이제 잡곡을 여기다 이제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뭐 은행이 있으면 은행도 넣고 밤이 있으면 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콩, 잡곡 여러 가지를 배 앞에서 이렇게 밥을 찧어서 연잎에다 고들밥을 찌는 거예요. 연은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풍성한 요리가 가능한데, 그중 가장 즐겨 먹는 것은 연잎밥. 연근을 기본으로 넣고 물을 머금은 듯 싱싱하고 은은한 향이 살아있는 연잎에 찹쌀밥을 싸서 쪄내는 음식이다. 연잎 속에서 이제 주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우선이지. 연잎에서 향을 같이 함유시켜서 좋은 성분을 같이 드실 수 있어서. 유난히 질감이 좋고 부드러운 시흥표 연잎에 몸이 좋아하는 재료를 가득 넣어 따끈하게 지어낸 연잎밥. 찹쌀로 지어 차지고 매끈한 데다 콩과 팥, 은행 같은 국물이 더해져 고소하고 달다. 밥을 지었으니 이제 밑반찬을 준비할 차례. 집에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연근 튀김이다. 연근의 아삭거리는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두껍게 썬 후 튀김가루로만 옷을 입혀서 끓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다. 계란은 부침이나 이런 데에 사용하는 거고, 튀김은 이 바삭하게 튀김가루를 이용해서 해야 바삭해져요. 조리법이 간단해서 부담 없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연근 튀김. 아삭바삭한 식감에 연근 특유의 달짝지근한 맛이 어우러지는 별미인데, 아이들 간식뿐 아니라 반찬 및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다.
초밥은 우선 연근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식초물에 담갔다가 제가 먼저 연근부터 썰을게요. 이번엔 연근을 조금 더 색다르게 맛볼 시간. 유난히 아삭거리는 연근은 씹는 맛이 좋아 초밥과도 잘 어울리는데 먼저 튀김을 할 때보다 얇게 썬 연근을 설탕을 넣은 식초물에 담가둔다. 비트물을 이렇게. 그리고 보랏빛 채소인 비트를 우린 물로 예쁘게 물들인 다음 연어를 살짝 구워 올린 초밥에 올려주면 연근 초밥 완성. 구워서 더욱 고소한 연어살과 연근의 시원한 맛이 잘 어우러지는 별미다. 다양하게 또 이 연근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얼마든지 내가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근이 해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술쟁이. 연꽃의 정갈함을 닮은 연잎밥상. 다양한 가지수의 음식에 연의 팔색조 같은 매력이 그대로 담겼다. 부드러운 연잎으로 감싼 찹쌀밥을 쫀득하게 지어낸 연잎밥. 그 옛날 궁중에서도 즐겨 먹었을 만큼 맛과 영양이 꽉 찬 별식이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힐링 푸드다. 푹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연잎 장아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연잎 삼합도 아무 때나 맛볼 수 없는 귀한 별미다. 싱싱한 야채에 연근을 썰어 넣은 연근 샐러드는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하는 연근 초밥과 연근을 넣어 만든 부침도 심심한 입맛을 달래주는 1등 공신이다. 눈으로 보는 맛이 살아있는 연 피자. 연의 풍부한 영양을 담아낸 퓨전 음식으로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삭한 연근 튀김은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건강 간식이다. 시골스러운 담백함이 묻어나는 연 청국장도 별미 중 하나.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짜지 않으면서 고소해서 자꾸만 숟가락이 간다. 아, 보람이라고 하면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정말 행복해 하실 때 그 모습 볼 때가 내가 최고 행복하죠. 음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맛있게 드시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고 갈 때 그때 행복감 최고. 갯벌의 일부를 메우면서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서해의 풍부한 수산물을 품고 있는 오이도. 서해를 감상하며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조개구이는 기본. 겨울에 먹어야 제맛인 굴밥과 알맹이만 쏙쏙 빼먹는 통골뱅이 숙회는 언제 먹어도 입맛이 도는 별미다. 여기에 영양가 풍부한 시흥의 진흙에서 건진 보물 연꽃 밥상까지. 눈과 입과 몸이 즐거워지는 시흥이야말로 경기도 속 숨겨진 맛의 고장이다. 우리 시흥시 하면 정말 좋은 곳 많잖아요.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산도 산책로도 좋고 갯벌에 가면 또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고 우리 시흥시에 오면 이렇게 맛있는 연근, 연요리도 드실 수 있고 육지에서 나는 곡식도 흔하고 시흥이 그래서 좋아요. 서울 근교이면서 제일 가깝잖아 서울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다, 산, 들판 다 좋아요.